불면을 부르는 갱년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제대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 박현아 교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저는요, 오늘 제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겨울에도요, 자다가 갑자기 등이 뜨거워져서 일어납니다. 딱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여름에 뜨거운 전기장판을 등에 댄 딱 그 느낌입니다. 한여름에. 네, 너무 더워서 잠이 깨게 되고요. 이불은 당연히 걷어차고 일어나서 옷을 한 겹 벗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척이다가 잠을 자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추워서 잠이 깹니다. 그러면 벗어났던 옷을 다시 찾아서 입고 걷어찼던 이불은 다시 덮고, 그리고 어떨 때는 땀으로 젖기 때문에 옷을 자다가 갈아입기도 합니다. 하룻밤에요, 딱 2번만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면 그날 밤은 안 잔 거랑 똑같습니다. 다음 날 눈이 빨개져서 힘들게 굉장히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도 엉망됩니다.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식사는 대충 하고 운동 못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며칠 하다 잠을 못 자다 보면은요,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바깥에서 놀기만 하는 아이들과는 싸움이 나고요. 아니, 우리 부인이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은 또 이해 못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믿고 야속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감하시나요? 네. 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많은 여성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환자분들이 오셔서 갱년기 증상 힘들다고 막 호소를 하셔도 겉으로는 공감을 했지만 속으로는 불치병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요. 사실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의사도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환자가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요,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겪게 되는 수면 장애,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팁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갱년기라고 하면은 진짜 딱 폐경하는 시기인지 갱년기가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네, 갱년기라고 하면 폐경 전후의 기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두 해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짧게는 몇 년이지만요,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갱년기 증상을 앓는 분들도 있습니다. 갱년기는요, 나이가 들면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요. 첫 번째 단계는 40대 후반부터 시작하는데 이때가 폐경 이행기로 생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생리를 해요. 그런데도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폐경입니다. 폐경은요, 의학적으로는 1년 동안 생리가 없는 그 상태를 폐경이 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곧장 폐경 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에 여자들의 신체가 점점 적응을 해서 갱년기 증상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때부터요,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이 돼서 골다공증도 생기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네, 갱년기 기간이 생각보다 기네요. 저는 저희 어머니 사례를 좀 생각해봤을 때는 뭐 울다가 웃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이렇게 해서 감정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하니까 여러 증상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한폐경학회가 5년마다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폐경 여성의 80%는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폐경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은 바로 불면증과 수면 장애였습니다. 진짜 여성분들 잠 못 자는다는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가 잠이 들어서 한밤중에 하나도 안 깨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 거를 통잠이라고 해요. 얼마나 네. 상쾌한데요, 그럼. 갱년기 여성들의 소원이기도 하지요. 통잠이 그러면 왜 안 되냐? 통잠을 방해하는 갱년기 증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겪었던 홍조, 붉어지면서 땀이 나는 발한 증상입니다. 이 역시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온도 변화에 예민해져서 아주 조금만 더운가? 이런 생각만 딱 들어도 시상하부는 이거 너무 몸이 뜨거운 거 아니야? 체온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혈관을 확장해서 몸통과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요. 그리고 땀샘을 열어서 땀과 열을 내보냅니다. 근데 사실 덥지 않은데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난 거기 때문에 연이어서 굉장히 추워지지요. 그리고
사실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이 통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요, 요도와 점막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자극을 받아서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야 화장실 가고 싶은데 조금만 차도 굉장히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자다가 3-4번 정도 화장실을 가게 되면요, 잠이 토막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왕창 떨어집니다. 또 얇아진 요도 점막으로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은 요도 감염이 생기게 되고, 요로 감염이 생기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죠. 그리고요, 갱년기가 오면은 수면 무호흡도 꿀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수면 무호흡증은 보통 남성들한테 많이 생기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갱년기에 접어들면은요, 여성도 수면 무호흡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요, 이 기도에 있는 근육을 단단하게 톤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요, 이 근육들이 늘어지게 되니까 자는 동안 기도가 점점 좁아지고 심한 막히게 되죠. 또 이게 폐경이 되면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 한 4kg 정도 체중이 느는데요, 이 팔다리에 안 늡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거든요. 근데 목 부분에 살이 찌게 되면은 기도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폐경기 이전 젊었을 때는 남성분이 수면 무호흡증이 여성분보다 2배 많아요. 근데 갱년기가 지나고 65세가 넘어지게 되면은요, 남녀의 유병률이 같아집니다. 와, 비슷해지는군요. 진짜 뭐 갱년기에다 수면 무호흡증까지 오면 더 잠을 못 자겠네요. 네, 근데 여기에 그 딱 점을 찍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변화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같이 줄어들어서 우울하고 예민해집니다. 혹시 젊었을 때 우울증을 겪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이때 우울증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호르몬들이 잠에도 영향을 줘서요, 잠이 굉장히 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이에도 자꾸 깨게 되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갱년기 여성은요, 돌봄의 부담이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때쯤 되면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식은 등치는 다 컸는데 아직 독립을 못해서 위로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랫세대로도 도움을 줘야 되는 그 낀 세대에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갱년기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또 마음도 불편하게 되면은 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면서 불안과 우울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과 우울, 수면 장애는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지만, 반대로 잠을 잘 못 자서 수면 장애가 생기면 우울과 불안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게요. 갱년기 증상에다가 잠까지 못 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은요, 하루 이틀 안 해도 표 안 납니다. 나쁜 음식 하루 이틀 먹어도 다음 날 탈나지는 않아요. 근데 잠은요, 우리가 하루만 딱 못 자게 되면은 다음 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모든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상이 다 악화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잠자는 동안 기억이 단단해져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피로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실수도 늘어나고, 또 어떤 경우는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속되게 되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이 뇌에 노폐물이 청소가 돼야 되는데 청소가 안 되게 되니까 뇌에 점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요맘때 건망증 막 생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이 부족하면은요,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도 잘 생길 수 있는데요. 자는 동안은 나만 자는 게 아니라 심장과 혈관도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혈압도 그리고 맥박도 한 10 내지 20% 정도 떨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 내 혈관에 생긴 작은 상처들을 수리를 하는데, 내가 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심장혈관이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죠. 제가 보통 이제 오전 외래를 할 때 1등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밤샘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서 외래에 들려서 약을 받으시는 경우들이죠. 근데 그분이 그 전날 비변이어서 쉬고 오셨는지, 또는 당번이어서 잠을 하나도 못 주무시고 오셨는지는 혈압만 재보면 압니다. 못 주무시고 오시면요, 쉬고 오신 날보다 혈압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또 염증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혈관을 더 빨리빨리 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뇌졸중과 심장병의 위험을 높여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수면 부족이 당뇨병과 대사증후군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당뇨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운동, 그리고 식사 조절이죠. 그런데 2025년 미국 당뇨병 학회는 운동과 식사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수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수면 시간은 우리 정규 교수님이 항상 7 내지 8시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에서부터 하루 1시간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9%씩이나 줄어듭니다. 또 잠을 잘 못 자면은요, 우리가 식욕을 막 증가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은 증가되고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됩니다. 사실 여러분도 잠을 잘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건강 행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건강하게 행동하려면 맞아요. 힘이 좀 있어야 저 되거든요. 오늘 어제 잠 못 자서 지금 자꾸 간식이 땡기고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저도 막 그때 떡볶이 뭐 같은 게 막 당겨요. 잠을 잘 못 잤는데 다음날 나는 현미밥이 너무 먹고 싶고 그런 사람이 브로콜리가- 어디 있어요? 예, 브로콜리가 당기고 막. 네, 그건 어렵습니다. 이럴 때 초콜릿이 먹고 싶은 당기고 거는 커피가 그렇죠. 당기죠. 달고 짜고 기름짓고 매운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당연히 내장 지방이 늘고 대사증후군 위험이 커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갱년기에 생기는 수면 장애 때문에 사실 이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좀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네. 하게 될까요? 밤에 깨시는 원인이 홍조와 바람 때문이라면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면 이때는요 여성 호르몬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보통 여성 호르몬을 치료를 시작하면요 한 달 안에 홍조와 바람이 줄어들어서 통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 하면은 딱 어떤 병 생각나시죠? 바로 유방암이죠. 물론 여성 호르몬을 5년 이상 장기 복용을 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 불편한 증상, 홍조와 발한이 폐경기 이후에 생기는 게 보통 한 5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이하의 여성 호르몬 치료는 우리가 걱정하는 유방암의 위험을 그렇게 높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게 계속되게 되면 면역이 약해져서 암 발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 여성 호르몬 치료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장암 발생의 위험을 또 낮추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나 여성 호르몬이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은 다른 대안도 있는데요. 이때는 역시 처방하는 약인데 혀 밑에 넣어서 먹는 크리마토프란이라는 호르몬은 아닌 약제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성 호르몬만큼 효과적이는 않지만 도움받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울 증상이 있으면서 홍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SSRI라는 이름 어렵습니다. 선택적 세로토닌계 흡수 차단제라는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갱년기 증상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시도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여성 호르몬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여성 호르몬만큼 효과가 있지도 않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또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제가 여성 호르몬을 막 강조를 드리면 갱년기 수면장애는 여성 호르몬이 만병통치약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빈뇨와 야뇨와 같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잠을 자주 깨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소변을 이제 방광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내보내잖아요. 이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만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고 제대로 원인에 따른 약물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여성 호르몬 결핍이 수면 무호흡을 심하게 하기는 하지만 여성 호르몬 결핍만으로 수면 무호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심해진 분들은 수면 클리닉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치료잖아요. 치료로 가기 전에 좀 평소에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갱년기에 자다가 이유 없이 더웠다 추워졌다 하는데요. 갱년기 여성은 이 몸이 체온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두꺼운 잠옷보다는 얇은 잠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면으로 돼서 땀을 잘 흡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옷 위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가디건이나 파자마 같은 거를 침대 옆에 두셨다가 더우면은 벗고 추우면 입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다가 땀나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잦다면 자다가 일어나서 불 켜고 옷장으로 가서 뒤져서 옷 찾아서 갈아입으면 잠이 다 침실 바깥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예 갈아입을 옷을 침대 옆에 두고 주무시는 게 좋고요. 이불도 일반 두께의 이불에다가 얇은 두께를 하나를 같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더워졌을 때는 혹격 이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언제 잠이 들던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신체 시계가, 생체 시계가 내가 언제 잘 시간인지 내가 언제 깰 시간인지를 기억을 합니다. 못 잤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요. 그날 밤 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면은 이 머리가 아니고 내 몸이 언제 자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햇빛을 꼭 보시기를 권유드리는데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점점 잠자는 시간이 11분씩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시계를 맞추듯이 매일 생체 시계를 11분씩 앞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30분 정도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 햇빛이 눈으로 들어가서 지금 낮입니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생체 시계를 딱 맞춰서 하루 리듬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침실 환경이 좋아야죠. 침실은 우리가 유일하게 쉬는 공간입니다.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은요. 주의가 분산돼서 숙명이 방해되기 때문에 침실에는 침대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추우면 잠 안 오잖아요. 너무 더워도 잘 안 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습니다. 침구가 호텔 침구 같이 깨끗하고 뽀송해야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잘 때는요. 빛을 완전히 암막 같은 걸 사용하셔서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평소에 생활 환경을 또 잘 정돈하는 것이 또 잘 잘 수 있는 비결이라고 또 해주셨는데 댓글로도 참 반응이 많습니다. 박현아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저도 요새 시도 때도 없이 덥고 짜증이 나는데 갱년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명강의 잘 경청해서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하는 댓글도 있고요. 번님 댓글이었고요. 네. 산새소리님은 제가 딱 갱년기 불면증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지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있네요. 네네.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해요. 그 잠을 너무 갱년기 증상 때문에 못 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싶은데 이건 괜찮나요?라고 하시네요. 약 처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가진 증상에 대한 처방이 있고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처방하면 의사도 되게 편합니다. 머리 아프면 두통약 주고 배 아프면 배탈약 주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원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자가 당장 증상이 좋아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갱년기 여성이 수면장애가 있다고 수면제를 처방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증상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 자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점점 수면제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면제를 하나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다음날 수면제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원인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는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갱년기의 수면 장애에 무턱대고 수면제를 먹는 것은 가장 피해야 될 해결책입니다. 네.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원인을 이제 바로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갱년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운동이 좋다고 해서 요가나 헬스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침이나 저녁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해야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요거 물어보시네요. 궁금하다. 예. 이거는 운동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자기 2~3시간 전에 내가 아주 고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가 되고 체온이 올라가서 수면이 방해가 됩니다. 그럼 고강도 운동이 어떤 정도의 운동이냐면요. 숨차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하기 어려운 정도의 운동이 고강도 운동이라서 뛰거나 뭐 인터벌 운동을 하시거나 굉장히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운동을 하신다면 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요가를 해주시거나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오전이나 오후 낮 동안은 어떤 운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왕이면 낮 동안 햇빛을 받으면서 하는 운동이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또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